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은 31살 여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시어머니랑 형님이 저더러 시조카를 봐주라는데 저 사만이면 이게 당연한지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은 30대 후반이고 전문직이며 다 떼고 월 2천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대략 알고 자세히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저는 결혼 전까지 월 400에서 500 정도 벌었습니다. 솔직히 외모는 정말 자신 있는 편이고 남편이 먼저 제 인스타 보고 소개해달라고 지인한테 부탁해서 만났습니다. 제 직업이 일반 직장인들과는 근무 시간대가 많이 달라서 남편과 시간이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본인 홀벌이로 부족하지 않으니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고 신혼을 즐기다가 아이 낳고 육아에 전념해주길 바랬습니다. 솔직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일했었기에 고마운 마음이었고 결혼하면서 일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 2회 정도 아르바이트로 월 100 정도씩 용돈벌이 했고 나머지 시간은 집안일하고 요리에 재미 들려서 요리하고 취미생활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남편 밥 해주는 재미도 있고 나름 알콩달콩 살다가 오늘 좀 다투게 되었는데요. 저희 언니 딸은 4살 조카가 하나 있는데 언니 일 있을 때 한 번씩 봐줬고 최근에 언니가 형부랑 여행 간다고 일주일 정도 조카를 봐줄 수 있겠냐고 하길래 흔쾌히 알겠다 하고 봐줬습니다. 남편도 동의했고요. 근데 어제 남편 누나인 형님한테 전화가 와서는 본인이 이제 복직해야 하니 자기 아이로 좀 봐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뭐 당연히 하루 이틀 맡기는 거면 봐주겠지만 복직하니 봐주라뇨.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은 곤란하죠. 라고 했더니 걔는 애도 없고 집에서 놀잖아. 내가 오죽하면 이런 부탁을 하겠어. 단칼에 거절하니 좀 서운하다 하네요. 자기는 형편상 맞벌이 해야 하는데 이제 돌진한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긴 미안하다네요. 형님이 노산에 아이를 어렵게 갖긴 했어요. 시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장시간 아이 케어는 힘드신 상태인 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아기 생기면 그때는 어린이집 보낼 테니까 그 전까지만 좀 봐주라. 이렇게 조카도 한 번씩 잘 봐준다며 그 조카 봐주듯이 우리 아기도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원래 애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는데 그나마 제 친조카 생기니 애 예쁜 거 처음 느껴본 사람이에요. 원래 아기도 낳기 싫었지만 우리 조카가 예쁘니 내 아기도 갖고 싶다 생각 바뀌었고요. 여튼 하루 이틀 잠깐씩 봐주는 것도 아니고 내 친조카도 주 5일 내내는 못 봐준다, 안 된다 단호하게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내 동생이 번 돈으로 호화롭게 살고 일 그만두고 집에서 놀면서 오래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이 생기기 전까지만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쏘아붙이더라고요. 듣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전화 끊었거든요. 30분인가 있다가 시어머니 전화 와서 며느라 네가 좀 봐주면 안 되냐? 힘들게 가진 애다. 어린이집 보내면 큐 넘고 매일 감기 걸린다더라. 건강하고 시간 많은 네가 있는데 굳이 형편도 어려운 애가 돈 주고 사람 써야겠냐? 너도 돈 많이 들 거다. 조카 봐주고 나면 네 자식 키울 때 수월하다. 등등 형님 아기 봐주라고 2차전 하더라고요. 참고로 시댁 형편 넉넉하지 못해요. 신우도 신우 남편도 넉넉하진 않고 남편이 개천용입니다. 그래서인지 동생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고요. 제가 남편보다 능력은 부족하더라도 제가 사는 지방에서는 제 나이치고 능력 있는 편이었고 결혼할 때 부모님 기회 모은 돈 해서 1억 이상은 가져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구애한 거고 남편이 쉬라고 한 거고 지금도 다시 취직하면 다시 충분히 500 정도 벌 수 있는데 솔직히 너무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 안 된다 하고 끊었는데 남편도 전화 받았는지 퇴근해서 저녁 먹는데 당분간만 조카 좀 돌봐줄 수 없겠냐면서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애 키워주려고 결혼한 거냐? 이런 부담을 왜 내가 가져야 하지? 그리고 자꾸 자기 돈으로 어쩌고 하는데 집에 있어서 그런 거면 나 그냥 다시 일 나갈게 하면서 화내니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냐면서 제가 너무 정없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저녁에 1차전으로 말다툼하고 자기 전에 또 저소리 하길래 다른 방 와버렸습니다. 신우, 시어머니, 남편 셋이서 제가 매정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래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고 저는 그 돈으로 집에서 노니까 신우의 아이까지 봐줘야 하나요? 저희 조카도 돌 지나고부터 어린이집 잘만 다니는데 늦은 나이에 힘들긴 한 아이면 다른 거예요? 저희 언니는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 편 들어주는데 객관적으로 이거 어떻게들 보시나요? 제가 너무한 거면 1년간 푹 쉬기도 했고 그냥 다시 일하려고요. 짜증나서 취직 자리 둘러보다가 잠도 안 오고 새벽에 끼적여봅니다. 추가.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쓴 건데 이렇게 관심이 이게 이렇게 논란될 정도의 일인지까지는 감이 안 왔었는데 댓글 보니 많이 심각한 거였네요. 남편 편든다고 욕먹을 것 같긴 한데 남편은 완전 막무가내로 말하진 않았어요. 저희가 1, 2년 신혼 즐기고 아이 갖기로 했는데 3월부터 어린이집이 새학기 된다니까 그때까지만 저보고 좀 봐주고 그때부터 우리도 본격적으로 아이 준비하자고요. 그 이상은 본인이 생각해도 오버고 누나나 어머니가 더 봐달라고 해도 본인 선에서 커트하겠다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화냈지 남편은 안 되더라도 당분간이니까 차분하게 생각은 해봐라 이런 식. 근데 뭐 저희가 애 가져볼까 한다고 바로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저 당분간이 또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댓글들 말대로 혹시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제 탓일 거고 그리고 제 직업 많이들 궁금해 해주셨는데 학원 감사입니다. 중고등부 위주로 맡아서 늦게 출근해서 늦게하고 시험 기간은 주말 반납하고 이래서 시간이 안 맞는 것뿐이었어요. 지금은 주 2회 2시간씩 고등학교만 맡아서 분야로 일하고 있고요. 경력 단절된 거 아니고 제 아이 낳고도 머리 안 굳게 저 정도는 계속 할 거고 언제든 일은 다시 할 수 있어요. 이혼할 마음도 없지만 이혼한다고 저 빈털털이 되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댓글들 보고 필요한 부분 잘 종합해서 오늘 남편 퇴근하면 지혜롭게 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같이 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궁금하실까봐 후기 남겨요. 결론은 제가 아이는 안 보기로 했습니다. 댓글들에 그렇게 소중한 아이, 애 안 나오곤 저한테 못 맡긴다라는 글이 많았는데 그게 딱 맞았어요. 진짜 저한테 봐달라는 뜻이 아니고 결국 돈 좀 보태주라는 거였습니다. 정황상 저한테 봐달라고 그러면 제가 거절할 건 당연히 알고 있었고 계속 괴롭히면서 정 안 되면 남편한테 그럼 돈 좀 보태주자고 말하게 하려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남편이 저한테 봐주라 한 3월까지는 200 정도씩 지원해줄까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예상 못했던 게 남편도 당연히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저 설득해보겠다고 하니까 형님하고 시어머니가 당황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때 후로 남편하고 해결되기 전까지 시댁 전화 다 전화 안 받았고 추가적인 말 안 했는데 형님이 남편한테 먼저 연락했나 봐요. 형님 하는 말이 올케가 그렇게 싫다 하면 혹시 시터 비용 조금 보태줄 수 있겠어? 라고 했대요. 시어머니가 봐주고는 싶어 하는데 혼자서 아기 보는 건 도저히 안 되고 두들대고 좀 더 면역력 생기면 어린이집 보낼 테니 1년간만 시터 쓰면서 시어머니가 같이 봐주겠다고요. 엄마 몸도 안 좋은데 무리 안 되는 선에서 할머니가 봐주면 좋지 않겠냐고. 진짜 제가 봐주길 원했으면 저를 더 닥달했을 건데 그런 거 없이 남편한테 돈 보태주라는 거 보면 처음부터 목적은 돈이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이 저한테 어쩔까 물어보는데 솔직히 괘씸해서 보태주기 싫은데 원래 생각했던 금액 정도로 200 주고 이걸로 알아서 하라고 주기로 했습니다. 분명 나중에 더 달라 할 것 같긴 한데 매달 쪼개서 보내주는 것도 짜증나고 이 이상은 절대 안 줄 생각입니다. 이천 관리는 제가 하고 있고 이보다 수입이 더 많은 달 돈은 남편이 알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주는 건 관여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라고 했고요. 사실 결혼 전부터 시댁에서 돈 요구를 많이 해서 결혼하고 돈 관리는 저한테 맡긴 거라 오히려 제가 이렇게 커트해주는 걸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애 볼 일은 없어졌지만 남편이 제가 봐주길 바랐다는 거에서 아직 좀 그러네요. 같이 살 사람이니 애 키우는 게 어려운지 몰라서 그랬겠거니 이해하고 넘어는 가겠지만 쉽게 기분이 풀리지는 않네요.
그래도 돈으로 해결돼서 다행인 듯합니다. 진심으로 저보고 봐주라고 계속 우겨댔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으네요. 그리고 댓글들 2,000 벌면 뭐 달에 500 정도 줘도 된다. 그 정도 벌면 돈 좀 빵빵하게 지원해줘라. 이런 글들이 있는데 2,000 물론 큰돈 맞지만 호화롭게 살 만큼 엄청나게 많은 돈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2,000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한 단계씩 밟아서 올라온 거잖아요. 집에 돈이 많아서 처음부터 지원해준 것도 아니고 앞자금부터 초반 생활비는 다 대출로 시작했고요. 지금이야 좀 여유있게 사는 거지 잘 사는 집 동기들이랑 비교하면 한참 떨어집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집도 괜찮은 곳으로 가고 차도 좋은 거 사고 하는 거지 할부랑 이것저것 나갈 거 적금할 거 하면 엄청나게 여유 있는 돈은 아니에요. 저도 다 알고 결혼한 거고 당연히 시댁에 도움 드리는 거 생각했고 지금도 해줄 건 다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번다고 몇백만 원이 적은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적은 돈이라고 느끼고 펑펑 여기저기 써대면 2,000 벌어도 감당 안 될 겁니다. 아무튼 관심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 현실을 냉정하게 보세요. 예전에 잘 나간 거, 남편이 먼저 구애한 거 다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시댁 사람들과 남편이 쓰니 보는 시선은 남편 버는 돈으로 이래저래 놀면서 자기 조카만 예뻐하고 시조카는 외면하는 못돼 먹은 인간일 뿐이에요. 시조카는 당연히 안 맞겠지만 시자들은 평생 가슴속에 담아둘 겁니다. 선을 넘은 건 시댁 쪽이지 시댁 쪽 염치 없는 수준이 딱 그런데 어쩌겠어요? 일하러 나가세요. 댓글 2. 남의 애 봐주고 결혼한 게 아닌데 내가 일하면 돈이랑 정력이라도 남지 어떻게 남의 애냐 하면 남편 아니면 남이고 남편이 이렇게 굴면 걔도 곧 남이지. 남자들은 참 그 선을 몰라. 당신이 주렁주렁 달고 온 거 나한테 다 남이라고 말하세요. 두 번째 사연. 예비 시아버지의 지나친 농담. 결혼이 고민되네요. 안녕하세요. 결혼 얼마 안 남기고 시댁 어른들을 처음 뵈었는데요. 시아버지께서 그동안 제가 못 보던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 자리에서 저만 당황하더라고요. 얘랑이도 제 반응 살피면서 안절부절 못하길래 돌아오는 길에 원래 이런 분위기인가 물어봤더니 워낙 자주 보는 사이이고 다들 연세를 많이 잡수셨다 보니까 서로 너무 편하고 친해서 그런 것 같다 하는데 그래도 이해는 안 갔고요. 이곳에 어른들도 많으시니 이 상황이 과연 이해가 가는 상황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평소에도 시아버지께서 신체 접촉이 많은 성향이라고 하시길래 그냥 다정한 성격이신가 보다 했는데 이런 일들 겪으면서 무조건 시아버지와 선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집이 개방적인 문화가 아니고 보수적이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여기 계신 분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먼저 예비 시아버지와 이모님, 즉 어머님의 친언니께서 유독 친하셔서 두 분이서 자주 놀러 다니시는데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둘이 놀러만 다니고 뽀뽀는 못 해봤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도 있는 자리에서 이모한테 뽀뽀도 못 해봤다고 얘기하면 집안 난리 날 것 같은데 다 같이 웃는 분위기여서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또 다른 일화로 시아버지께서 이모님들과 일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모님들 엉덩이도 보고 볼 거 다 봤다 하시길래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예전에 다 같이 놀러 가다가 화장실이 없어서 이모님들께서 노상방뇨를 하시는데 시아버지께서 망 봐주시다가 사람 오니까 주의하라고 얘기하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 다들 엉덩이를 내놓고 계셔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제가 굳이 들어야 할 일화인가 싶긴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셨는데 거기에 돈 많은 여자 있나 없나 무색한다는 농담을 하셨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예비 신랑의 외가 어른들 다 계신 자리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시어른분께서 저한테 하신 농담도 있는데 시아버지 등을 살살 긁으면 없던 것도 나온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시부모님께 다정하고 싹싹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저보고 애교를 부리라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가장 우더른 분이셔서 별 말씀 안 드렸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저는 1번이 가장 당혹스러웠고 주변에 얘기하고 의견을 묻기도 창피해서 부모님께도 얘기를 못 드렸어요. 제가 너무 유난이라면 꼬지자 주시면 감사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후기. 유난스러운 게 아니었네요. 이 일로 인해 예비신랑과 싸우게 되었고 절 전혀 이해 못하는 예비신랑의 모습에 결국 헤어졌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잘한 것 같아요. 결혼생활 내내 이런저런 농담에 스트레스 받으며 살게 뻔했으니까요. 조언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댓글. 처제들을 그런 눈으로 봤는데 며느리는 어떻게 볼까? 안 무서워요? 집안이 쓰레기네. 할 말 안 할 말도 분수가 있지. 행동거지도 쓰레기네. 형부 앞에서 궁디 까고 노상 방뇨하는 것도 그렇고 그걸 봤다고 떠버리는 인간이나 그 집구석에서 당장 벗어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